네, 안녕하세요. 모카키만입니다. 올해 경제 최악이다. 금리 때문에 차 못 산다. 업계 이제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동차 업계 망했나? 아닙니다. 지금 1월, 2월 계속해서 판매량이 올랐죠. 그러면 3월은 어땠을까? 3월은 1, 2월보다 판매량이 더 늘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떤 브랜드가 이렇게 잘 판 거야? 아니 어떤 차가 이렇게 잘 팔린 거야?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3월 국산차 총 판매량을 보면요 14만 863대입니다. 작년 3월은 11만 1125대였거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3월 판매량 26%나 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다고? 대단한데? 지난달하고 비교해도 12% 늘었습니다. 올해 국산차 대단합니다. 매달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2월에 비해서 판매량 는 거는 그렇게 특별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3월은 원래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2월달은 보통은 설 연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이 많이 쉬어요. 그래서 그때 밀리는 주문들 요거 3월에 많이 합니다. 물론 작년 3월이 좀 부진하긴 했죠. 반도체 대란이다 뭐 하면서 차가 못 나왔던 시기니까. 2021년 3월은 14만 900대 2020년 3월 15만 1000대 2020년 3월보단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3월은 또 특별한 해였습니다. 이 개별 소비세 1월 2월은 안 빼줬는데 3월부터 갑자기 빼주기 시작해서 그때 판매량이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하면 예년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 지금 금리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국산차 판매는 우려한 것과는 달리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고 보는 게 맞겠다고 볼 수 있을 정도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이 회복력이라는 게 굉장한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비장의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지난달에 그렇게 관심을 끌었던 쉐보레 트랙스. 쉐보레 트랙스는 아직 고객 인도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 판매량 좀 더 늘겠네 그런 생각이 들고 4월부터는 이 소나타도 판매됩니다. 아니 소나타도 판매되고 토레스 전기차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4월부터는 더 올라가겠네? 거기다가 EV9 나오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올해의 자동차 판매 걱정할 거 하나도 없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산타페, 소렌토, 카니발, GV80, K5, 모닝 뭐 이런 차들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역시 대기업 걱정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그럼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3월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매가 부진한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쉐보레입니다. 1636대를 팔았어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쉐보레 좋다고 다들 쉐보레 사라고 아니 미쳤습니까? 현대기아를 왜 삽니까? 이렇게 하시던 분들 그 말하기 전에 자기라도 한 대 사주지. 이게 뭐야? 이건 수입차도 1600대면은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정도의 대수예요. 이게 말이 되나? 그래도 그나마 2월보다는 55%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최하이냐면 2022년 4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 연속 꼴찌입니다. 이런 이유가 있었죠. 사실 쉐보레는 팔 수 있는 차가 없었어요. 워낙 없어서 정말 하나 있던 스파크 단종했고 말리부 단종했고 그럼 이제 진짜로 팔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신차가 나왔습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트랙스가 드디어 나왔네요. 쉐보레가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트레일블레이저 이후에 3년 만에 나온 신차입니다. 최근 3년 동안에 현대차는 얼마나 많은 신차를 내놨어요. 근데 쉐보레는 지금 3년 동안에 트레일블레이저랑 트랙스 이렇게 두 개의 신차만 딱 내놓게 된 거죠. 어쨌든 이게 나오면 괜찮을까 했는데 기대보다 더 괜찮습니다. 이 차 나오자마자 정말 뜨거운 인기고요. 시작 가격에서부터 충격을 줬죠. 2052만원 야 이게 말이 되냐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디자인도 괜찮고 크기도 크고 쉐보레가 신차 없다고 그동안 받고 있었던 서름 한 큐에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쉐보레가 그동안 만들고 있던 유일한 신차가 트레일블레이저인데 트레일블레이저하고 굉장히 겹쳐요. 너무 비슷한 차가 두 개 있으니까 이 차가 더 볼륨을 키울 건지 아니면 트레일블레이저에서 조금 뺏어올 건지 이런 걱정이 살짝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8차가 새로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쉐보레 매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지금은 영업사원들이 손님을 다 맞이 못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합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요. 공장도 지금 아주 신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달 판매량에는 트랙스가 잡히지 않았잖아요. 다음 달 쉐보레 판매량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꼴찌는 절대 아닐 것 같고요. 몇 위까지 올라가게 될지
이게 기대되는 대목이네요. 다음은 5위입니다. 르노코리아 2636대를 판매했네요. 르노코리아는 물론 완전 신차는 없어요. 그래도 있는 상품을 굉장히 잘 개선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차가 QM6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디자인 정말 좋아졌고 S링크 사라지고 요런 인터페이스로 바뀌었는데 와 이건 진짜 너무 훌륭하죠. 차에서 노래방이 된다니까. TJ 비디오하고 같이 해서 마이크가 10만원짜리 옵션이라고 하는데 아니 사야 될 것 같아. 괜찮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 노래하면 졸릴 틈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의 이름이 이지라이프. 이름은 왜 이지라이프지? 이름은 조금 이상하지만 티맵과 함께 뉴스라든지 노래방이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 놓은 건데 훌륭합니다. 구성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되고 저는 르노가 최근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QM6를 가지고 화물차로 만드는 QM6 퀘스트도 내놨습니다. SUV를 갑자기 화물차라고 판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일단 화물차가 되면 화물차 세금을 내고 취등록세도 적고요.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죠. 뭐 여러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화물차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나는 화물차가 필요했지만 포터는 창피해서 못 탔는데 이거를 가지고서 화물을 나르면 되겠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쿠팡 플렉스를 하면 된다 이러시는 분 계신데 사실 쿠팡 플렉스는 안 된다고 합니다. 상용차로 쿠팡 플렉스를 하면 불법이래요. 승용은 되고 상용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약간 소상공인을 보호하자 뭐 이런 차원이겠죠. 네, 4위는 쌍용 아니죠. KG 모빌리티입니다. 8,904대를 팔았네요. 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제 다음 달 정도에는 혹시 10,000대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숫자의 대부분이 토레스라는 게 조금 아쉽죠. 코란도, 티볼리 같은 차도 좀 많이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토레스 전기차 리뷰 잘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쌍용 전기차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좀 태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KG 모빌리티가 새로운 차들을 여러 개 내놨죠. KR10, 토레스 전기 픽업 트럭, 넥스턴 콘셉트카에 해당하는 F100, 이게 콘셉트카긴 한데 KR10이라든지 전기 픽업 트럭 이거 다 내년에 내놓겠다고 한 차들입니다. 토레스 전기차 EVX 벌써 사전 계약을 시작했고요. 이것도 가격대가 꽤 착하게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토레스 EVX는 중형 SUV 전기차인데 니로보다 오히려 더 싸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투싼이나 스포티지 크기인데 우리나라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전기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기의 전기 SUV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가격대가 좀 저렴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배터리가 일반 3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가 아니라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LFP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조금 더 부피가 크고 무게가 조금 더 나가고 에너지 밀도가 조금 더 적어서 배터리를 더 많이 실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그리고 겨울철에 조금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다 이런 단점도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배터리다 보니까 그래서 LFP 배터리를 쓰는 것도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시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중국 비아디의 배터리 우리나라에서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위는 제네시스인데요. 12,735대를 팔았네요. 올해 처음으로 월 10,000대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이슈 확실하게 꺾인 것 같고요. 물량을 그대로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GV80, GV70, G80까지 인기 있는 차종 판매량이 조금씩 더 늘었고요. 그러면서 G90도 연식 변경하면서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번엔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집어넣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리무진에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어줬는데 도대체 그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리무진이 아닌 일반 모델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해서 판매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그 하이브리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연비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도와주는 정도,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런 거니까 잘 알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G90 연식 변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세요. 아니 레벨 3 자율주행 된다며 왜 안 돼? HDP 된다며 왜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도 몰라요 왜 안 넣는지. 근데 내용은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레벨 3에 대한 우려들이 꽤 있다고 해요. 아니 레벨 3 아니잖아 라는 측면이 회사 내부에도 있다고 하고요. 레벨 3에 해당되는 게 맞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레벨 3냐 아니냐 그거를 내가 맞고 가기는 좀 뭐하고 EV9이 먼저 나와서 맞고 가시면 그 다음에 레벨 3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레벨 3라고 영영 얘기하지 말까?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HDP 곧
나오는데 요번에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다음 연식 변경 전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레벨 3 자율주행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G90의 기존에는 설정 속도를 80km까지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으로 만들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100km까지 상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속 100km로 주행하면서 자율주행이 돼야지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고, 80km면 이거는 이걸 쓰라고 만든 거냐? 이런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 그걸 지금 발표하느니 100km로 해서 충분히 테스트 거치고 100km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부에서 나온 확실한 게 아니고 기사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100km라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커녕 전 세계에 100km까지 지원되는 자동차 없거든요. 혼다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까지 자율주행이 되고, 벤츠가 고속도로에서 60km까지 자율주행 됩니다. 이거 80km도 대단한 건데 100km라 그러면 이거면은 경쟁사들 압살이죠, 압살. 현대차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2위는 어딜까요? 현대냐 기아냐? 기아냐 현대냐? 네, 53,158대를 팔아서 2위를 차지했네요. 은근히 현대하고 살짝 어긋나서 살짝 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긴 합니다. 기아는 올해 아직도 판매를 시작한 신차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현대는 코나도 내놨고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도 내놨거든요. 기아는 왜 하나도 없나? 기아는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EV9을 공개했는데요, 이거 판매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얼마 전에 인베스터데이에서 출시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출시 일정을 월 단위로 보여줬어요. 여기서 EV9이 5월에 나오고요, 모닝이 6월에 나오고, 소렌토가 7월에 나옵니다. 레이 전기차가 8월, 리오 후속이 10월, EV5 11월, K5 10월, 카니발 11월, 소넷 12월. 올해만 9대 신차가 나와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는 차가 3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5월부터 6대의 신차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대, 2대씩은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아가 이 신차들 쏟아내게 되면 순위가 또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가장 많이 판매한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일까요? 현대밖에 안 남았잖아. 현대차입니다. 61,794대죠. 올해 들어 처음으로 6만 대를 넘긴 현대차입니다. 대단하네요. 현대에는 코나, 아반떼 신모델이 나왔잖아요. 처음에 코나 나왔을 때 이게 너무 비싸다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야 이거 디자인 이거 괜찮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생각보다 판매량은 괜찮다는 평가입니다. 아반떼도 이번 페이스리프트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공개한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야 이 평가가 너무 좋아요. 기존의 소나타가 어떻게 생겼었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 디자인 보면 와 이건 풀체인지지, 기존 소나타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차야, 이런 정도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죠. 게다가 현대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굵직한 차가 하나 나오죠. 산타페가 곧 나오기 때문에 이 차가 나오게 되면 정말 판도가 뒤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여가 곧 등장할 것 같습니다. 2023년 굉장히 뜨거운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네, 딴 얘기가 너무 길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이 뭐였냐면 2023년 3월 국산차 판매 순위였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53위 가장 적게 팔린 차 어떤 차일까?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18대 판매됐네요. 볼트 EV, 볼트 EUV는 물량이 부족한 차죠. 아직도 물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심각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판매를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죠. 좀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52위는 쉐보레 타오입니다. 24대. 타오는 뭐 좋은 차지만 너무 거대한 차이기 때문에 이 판매가 이 이상 나오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격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51위는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29대. 생산 중단된 지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이 29대 어디서 나와서 판매했는지 모르겠네요. 50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구형이고요. 54대입니다. 49위 쉐보레 이코녹스 70대고요. 이코녹스는 여기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차인데 쉐보레 홍보를 왜 이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48위는 현대 아반떼 N입니다. 83대. 아반떼 N은 경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타는 차죠. 아반떼 사면 되는데 거기다 굳이 1,500만원을 더 태워서 킷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스포티한 차를 산다는 건데 이건 정말 여유가 있지 않으면 사기 어렵죠. 무엇보다 기름을 많이 태우는 차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가 N을 또 내놓죠. 요번에 아이오닉 5N이 나오게 되면 또 판도가 어떻게 될지, 아이오닉 5N은 좀 기대해볼만 합니다. 자, 47위는 쉐보레 트래버스네요. 108대. 46위는 쌍용
KG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KG 티볼리입니다. 곽재선 회장님께서는 브랜드를 앞에 붙이는 거 그게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필요하죠. 자동차라는 건 플래치예요. 그러니까 함대 같은 거예요. 함대 같은 거라서 이 플래그십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몰고 가던 그 배를 보면 깃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기함, 깃발이 있는 그 함대를 중심으로 해서 함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 회사죠.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가 얼마나 이 파워풀한지 이걸 보여주는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아니 테슬라 모델 S지 그냥 모델 S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서는 안 돼. 근데 지금은 없거든요. 쌍용 티볼리도 아니고 KG 티볼리도 아니에요. 브랜드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까지는 KG 티볼리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네요. 자, KG 티볼리 에어 118대 판매했고요. 45위는 기아 스팅어입니다. 143대. 기아가 스포티한 차 잘 만들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줬고요. 생산이 종료된다는 거 굉장히 아쉬운데 이 스포티한 차의 계보를 꼭 이어가 주길 바라겠습니다. 44위는 KG 코란도입니다. 147대. 43위는 쉐보레 볼트 EUV입니다. 179대. 42위는 KG 티볼리입니다. 258대를 판매했네요. 티볼리도 인기가 사그라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페이스리프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41위는 르노코리아 SM6입니다. 263대. 42위는 KG 렉스턴이네요. 289대. 39위는 쉐보레 스파크입니다. 스파크가 410대를 팔았어요. 판매량이 2월보다 더 늘었습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쉐보레는 이걸 정말 잘했습니다. 본사에서 야 스파크 생산 중단합시다 이렇게 되니까 생산을 오히려 늘려서 이 차를 곳곳에 처박아 놨어요. 공장 가보면 이 빈틈이란 빈틈에는 다 스파크가 깔려 있습니다. 중단되고 나면 이거 판매 못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좀 생산해 놓자 이렇게 해서 재고가 많이 남게 된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재고는 소진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파크 재고 물량으로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쉐보레 이제는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 판매에 좀 더 집중하게 될 것 같네요. 38위는 기아 K9입니다. 432대. 오, 꽤 팔았어요. 37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네요. 460대. 전기차임에도 쉽게 출고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전기차입니다. 일단 투입 비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만 팔아도 본전은 건질 수 있다고 생각돼요. 아무래도 니로 플러스는 택시 판매가 주력이기 때문에 이 택시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이 판매량이 좌우됩니다. 처음에 이 차가 나올 때 이 차의 포지션에 대해서 택시로 할 것이냐 캠핑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아예 택시 전용으로 내놓고 그리고 택시 시장을 정말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택시 시장을 좀 싹쓸이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36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466대. G70은 지난달에 비해서 판매량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466대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올해 두 번째 부분 변경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은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바꾸기 전이 이거였고 바꾸고 나서가 이건데 바꾸기 전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바꾸는 게 꼭 필요하고 더 나아지는 게 아니면 안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분 변경을 그냥 굳이 바꿔야 된다는 책임감만으로 그냥 바꾸는 거 그게 뭐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G70의 가장 아쉬운 점은 뒷좌석이니까 뒷좌석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변경이 얼굴만 바꾸지 말고 뒷좌석 공간을 반드시 해결해 주길 바라겠어요. 35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판매 대수는 526대. 어우, 베뉴 거의 럭셔리카처럼 판매되고 있어요. 사실상 주문 생산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기가 12개월. 주문하면 그때그때 생산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충분히 쌓이면 1년 후에 만들어 줄게 이런 건데 사실상 이건 안 팔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죠. 인도에서는 게다가 부분 변경도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인도 모델이 훨씬 멋있어. 아니 이게 뭐지? 34위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620대. 트레일블레이저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트레일블레이저에 비해서 트랙스가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일블레이저도 이제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트레일블레이저가 트랙스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런 식으로 대중소 디자인을 했던 브랜드가
있죠. 야, 이거 티볼리가 너무 잘 팔리니까 이거 코란도를 티볼리처럼 디자인해서 팔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100점 100패죠. 그렇게 되면 안 돼. 더 비싼 차를 더 싼 차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바꿔버리는 건 잘못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생각이 있으시겠죠? 네, 뭔가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뭔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3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694대. 꽤 팔리네요. 지금 말이 694대지 보조금이 대당 3천만원이 넘거든요. 694대면 얼마야? 208억? 아니, 우리 세금 208억이 지금 넥소 파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조금 낮춰줄 필요가 있지 않나. 넥소가 한 3천만원 초반에 살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소차인데 전기차보단 조금 비싸야지. 넥소 보조금은 조금 낮춰주셔야 됩니다. 우리 세금으로 특정 기업한테 너무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2위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710대. 모하비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거 바꿨다는 거 아마 아무도 모르실걸요. 실제로 모하비 바뀐 모습을 보신 분이 별로 안 계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31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716대. 제가 GV60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멘트만 한다고 댓글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GV60 좋은 차죠. 아이오닉 같은 차도 있고 GV60 같은 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오닉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안락하고 등등등 좋은 점이 많이 있는 차입니다. 일단 비용을 더 썼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자동차예요.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이라는 건 워낙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 너무 지나치게 개인적인 취향이었고,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위는 르노 코리아 XM3입니다. 964대. XM3는 이거보다 더 팔려야죠. 지금 트랙스가 나왔잖아요. 트랙스 나오면서 가성비가 훌륭하다. 2,050만원. 와, 이런 가격에 어떻게 차를 내놓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실 텐데, XM3를 보면 가성비가 더 뛰어납니다. 100만원이 더 싸요. 차 크기도 비슷하고 가격도 더 싸고, 이렇게 훌륭한 차를 이거밖에 못 판다는 건 르노 코리아 분들 반성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르노 정말 잘 파셔야 됩니다. 게다가 XM3 하이브리드는 더 답답해요. XM3 하이브리드 진짜 좋거든요. 잘 만들었어요. 연비도 좋고 성능도 좋고 전기차하고 가장 비슷한 느낌도 들고 여러가지로 좋은데, 하이브리드 판매 대수 보면 161대입니다. 아니, 지금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좀 더 열심히 팔아야 되고 열심히 더 생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9위는 현대 소나타입니다. 985대를 판매했네요. 이번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4월부터 신모델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번 다뤘고요. 전면부 완전히 다른 차고, 이거 페이스리프트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 뒤는 많이 안 바뀐 게 아니냐 했는데, 지금 브레이크 등 점등되는 거 보니까 와, 이거 엄청납니다. 이 실내, 야, 이 디스플레이 이거 완전 멋지죠? 그런데 여기 우드 트림, 현대차의 디자인 팀에 엑스맨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장판입니까? 장판 같은 걸 자동차 실내에다 넣어놔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전보다는 훨씬 좋다. 훨씬 멋있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요번에 판매 시작하면요, 판매량이 위에서 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28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1120대. G90 다시 1000대를 넘어섰네요. 지난달에 연식 변경을 하면서 파워트레인도 다양화됐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적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차라는 그런 이미지를 등에 업고서 판매량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국산차를 탈 수밖에 없는 수요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억이 넘는 리무진들도 충분히 판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런 세그먼트에서 차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GV90 나와야지. 빨리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위는 기아 K3입니다. 1197대. 26위는 현대 소나타 택시네요. 아니, 택시 요즘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택시 값을 올려가지고 아무도 안 산다, 택시 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던데, 보면은 인터넷이나 어떤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조금 과장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자, 25위는 르노 코리아 QM6입니다. 1409대. 지난달보다 판매량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성공한 건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S링크 요것만 바꿔도 차 훨씬 더 팔릴 거다, 이런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50% 이상 판매를 증가시킨 걸 볼 수 있네요. 24위는 현대 아이오닉 5입니다. 1701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생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 대수만 갖고 알 수는 없지만 지난달보다 판매량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분위기가 썩 좋은 것 같진 않네요. 기존에는 전기차라는 게 대기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7개월 8개월 대기할 거면 놔두 좀 한번 걸어놓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전기차는 하나만 주문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보통 하나를 주문하면 7개월 8개월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여러 대를 동시에 걸어놓고 먼저 나오는 걸 산다, 이런 주의가 꽤 있기 때문에 순번이 돼도 차를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22위. 아이오닉 6는 지금 재고차도 상당히 있거든요.
있거든요. 현대차에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전기차 재고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9월 이전 모델 7%, 10월 생산은 4%, 11월 생산 3%. 그러니까 전기차를 지금 할인한다는 거는 정말 안 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아이오닉 6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택시로 많이 풀렸기 때문에 택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아니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현대가 초과 생산을 한 것도 아쉬운 점이었겠죠. 그런 것들까지 감안했을 때 아이오닉 6 지금 해소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재고 물량 소화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럼에도 사실 내용물을 보면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초기에 워낙 욕을 먹어서 그렇지 아이오닉 5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주행거리도 더 가고 뭐 여러가지 면에서 나름 장점이 있는 자동차예요. 자, 23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2127대를 판매했네요. 21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2219대. 이 중에 전기차는 737대네요. 하이브리드는 1482대라고 하니까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가 2배 정도 팔린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니로나 코나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가 꽤 되던 차인데 지금 전기차 판매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건 조금 아쉽게 느껴지네요. 왜냐면 가격대가 좀 비싸게 나왔어요. 기존에 비해서 연식 변경을 하면서 또 괜히 올리기도 했거든요. 글쎄, 이렇게 올리면 아이오닉하고 가격이 비슷한데 기능에서는 많이 빠져요. 그 가격을 보면은 이럴 바엔 하면서 아이오닉으로 넘어갈 것 같은, 여기서 또 경쟁자가 나오죠. 토레스 전기차 이제 곧 나올 텐데, 토레스 전기차는 아마 이보다 더 쌀 것 같아요. 크기는 더 크고 가격은 더 싼. 니로 전기차 설 자리가 없어 보여요. 전기차 가격 아무래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20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2786대. 지난달보다 1000대 이상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GV80 인기 대단하네요. 정말 식을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GV80 쿠페 컨셉트도 나왔는데 이게 나오면 더 잘 팔리겠죠. 자, 19위는 제네시스입니다. GV70이 2577대 팔았네요. GV70 역시 인기 꾸준합니다. 그리고 현대 산타페도 판매 대수가 똑같네요. 2977대로 공동 19위를 차지했습니다. 산타페는 그전까지는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러면서 산타페를 완전히 다른 디자인으로 확 바꾸는 걸로 전략을 짜고 완전히 뒤바꿨는데, 그러고 나니까 판매량이 좀 늘었습니다. 이 판매량 왜 늘었을까? 답이 있죠. 가격을 낮췄거든. 할인을 이길 수 있는 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현대차가 차가 잘 안 팔린다 그러면 디자인을 확 바꾸고 가격을 또 높이는데요. 그럴 게 아니고 그냥 디자인 놔두고, 디자인 바꿀 때 수백억에서 수천억 들잖아요. 그러면 수백억을 그냥 차값에다 녹여주세요. 그래서 차값을 좀 낮춰주면 어차피 잘 팔립니다. 굳이 디자인 바꾸실 필요 없어요. 테슬라를 보면 아시겠지만 가격을 낮추는 것도 혁신입니다. 디자인을 바꾸는 것만 혁신이 아니에요. 현대차 가격을 낮추는 혁신을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17위는 기아 EV6입니다. 3009대. 16위는 현대 캐스퍼네요. 3248대를 팔았습니다. 15위는 기아 K5입니다. 3421대. 작년 11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3000대를 넘겼죠. K5 판매량이 조금 아쉬웠는데 다시 15위권에 올라선 거 보면 괜찮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소나타가 페이스리프트가 나오잖아요. 이거 팔기 시작하면 가장 타격을 받을 차가 K5인 것 같아요. 왜냐면 K5도 스포티한데 소나타도 스포티하기 때문에 이게 정통으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자, 이거 싸우게 되면 K5 잘 이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4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3891대를 팔았네요. 전달보다 1600대가 떨어졌어요. 셀토스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마트렉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셀토스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이 정도가 보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트랙스의 영향도 받을 텐데 트랙스가 이 소형 SUV 시장에 오히려 수요를 더 높여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더 판매를 늘게 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980대. 12위는 기아 레이네요. 4155대를 차지했네요. 11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판매량은 4236대. 투싼 이대로 가시나요? 했는데 투싼도 판매량이 다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로 월 4000대 넘긴 건 처음이에요. 투싼이라면 현대의 허리 같은 존재인데 이 정도는 팔아줘야죠. 10위는 기아 K8입니다. 4569대. 그랜저가 나오면은 판매량이 급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랜저가 나오고 나서도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마도 그랜저와 디자인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스포츠 세단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고, 최근엔 트림도 추가했죠. 시그니처 스페셜 트림이 나오면서 2.5L 모델도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 있고 뭐 여러가지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랜저보다 가격도 좀 싸고 흔한 차 이미지도 조금 덜하고, 그러면서 10위권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9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4670대. 아니 이렇게 프리미엄 세단이 이렇게 9위까지 올라와요. 대한민국은 역시 세단의 나라인 것 같아요. 아니 G80은 재고차가 많다, G80 큰일 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아니 제네시스는 원래 재고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네시스는 비스포크처럼 이렇게 뭔가 조합들을 막 만들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냥 취소해버리면, 인수 거부해버리면 그 차는 그냥 재고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잘만 하면 내 취향도 마침 사이코 같았는데 쟤도 사이코 같은 애였네 이러면서 딱 구입하면은 딱 좋습니다. 그런 것들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위는 현대 코나입니다. 4747대. 와, 코나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요?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2,500만원부터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한 차는 3,000만원대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이렇게 비싼 차가 4,000대를 넘게 판다니. 게다가 코나는 가장 많이 팔리던 게 전기차였는데 전기차가 아직 없는데도 이 정도로 팔린다? 놀라운 거죠. 전달하고 비교했을 때 1,600대가 넘게 판매가 증가했네요. 신차 효과가 아직도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현대 입장에서는 야, 가격 올렸는데도 이 정도 팔려? 가격 더 올려도 되겠네? 이럴까봐 걱정이 되네요. 7위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4820대. 오, 팰리세이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난달보다 무려 1300대 판매 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면요, 지난달까지는 현대가 이 팰리세이드에 재고 할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하면서 뭔가 물량을 확실하게 확 이렇게 일으켰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재고가 끝났으니까 이번 달부터는 어떻게 판매가 될지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6위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018대. 작년 12월에 이어서 또 6000대를 넘게 팔았네요. 야, 스포티지 인기 대단합니다. 스포티지는 뭐 만드는 대로 다 팔리는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도 가솔린 터보, 디젤, 하이브리드, LPG 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기아차 이 스포티지고요. 잘 만든 차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알아준다 이런 생각도 다시금 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5위는 현대 아반떼입니다. 6536대. 아반떼는 페이스리프트를 했죠. 이번에는 페이스리프트와 기존 모델이 같이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은 할인을 해서 잘 팔리고 페이스리프트는 디자인이 좋아서 잘 팔리고, 자, 우리나라에서 7만 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반떼는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걸로는 안 되고 미국에서 잘 팔려야 되는 차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넘버1 자동차였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잘 팔렸고 기존 아반떼에도 충분히 인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삼각대보다도 안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분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디자인은 그래도 미국에서 좀 먹힐 것 같은 좀 나아진 디자인이고 상품성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가격이 같이 올랐어요.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한 120만원 정도 올랐는데 좀 걱정되긴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아반떼 잘 안 팔린 이유는 가격밖에 없거든요. 가격만 낮춰주면 될 텐데 이거 안 팔리는 걸 자꾸 페이스리프트로 해결하려고 그러네. 자, 4위는 KG 토레스입니다. 6595대. 야, 어마어마합니다. 4위권 안에 지금 계속 들어있어요. 게다가 토레스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앞모양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분들 많으시던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해서 LFP 배터리 이용해서 73.4kWh 배터리를 넣는다고 하고요. 주행거리는 지금 420km라고 발표했지만 아직 공식 측정치는 아니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이대로라면 괜찮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니로 EV하고 비슷하게 내놓는다. 토레스 이대로라면 정말 엄청난 인기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게 되네요. 3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6873대. 카니발 대단합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코앞인데 이렇게까지 잘 팔린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상품성이 워낙 좋죠. 편의 장비 빠지는 게 없죠. 디자인 떨어지지 않죠. 게다가 미니밴 선택지라고는 이 카니발, 스타리아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스타리아가 살짝 높고 살짝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짐차 느낌이 있고 아무래도 가족용으로는 카니발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카니발이 그냥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곧 나올 텐데 기대가 됩니다. 소렌토 그랜저만 남았는데요. 소렌토냐 그랜저냐, 그랜저냐 소렌토냐. 1위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1916대. 역시 10,000대 넘게 판매했네요. 2위하고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2위는 소렌토인데요. 격차가 무려 4,000대가 넘어요. 정말 압도적인 1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랜저가 10,000대를 넘게 판매하는 건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2년 5개월 만이고요. 이렇게 거창한 프리미엄 세단이 1위를 하는 거, 아니 그 잘 산다는 독일도 이러지 않아요. 일본도 이러지 않지, 미국도 이러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이 럭셔리 세단, 럭셔리라고 할 수는 없나? 이 프리미엄 세단이 1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올해 목표 판매량은 무려 11만 9천 대. 저게 말이 되는 목표냐 했는데 이대로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겠네요. 놀라운 건 생산량이죠. 들어가는 부품도 많고 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10,000대 이상을 이렇게 척척 뽑아내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막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밀려있는 백오더, 이 대기 물량은 어느 정도 소진이 돼가는 것 같고요. 이 대기 물량이 끝났을 때 또 얼마나 판매될지, 이게 진짜 진정한 실력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자, 2위는 자연스럽게 기아 소렌토입니다. 6,890대. 소렌토는 생산이 뒷받침해주면 엄청나게 팔릴 수 있는 자동차죠. 왜냐하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지금 국산차 중에서 대기가 가장 긴 자동차거든요. 지금 주문하면 14개월이 걸립니다. 14개월이면 만약에 이거 10,000대 생산하면 10,000대 다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충분히 팔 수 있을 텐데, 하이브리드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이 수요 예측이 뭔가 크게 잘못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뒤늦게라도 지금 부품 공급선, 이 서플라이어를 좀 다양화하는 뭐 이런 노력들을 해서 좀 생산을 빠르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고객을 어떻게 14개월을 기다리게 합니까? 지금 주문하면 내년 여름에 받는다는 얘기인데, 야, 이거 좀 뭔가 해결을 보셔야죠. 이런 와중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나오면 그때 가서 눈물 흘리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게다가 올해는 페이스리프트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는 뭔가 이 생산에 좀 큰 변화 좀 가져오시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국산차 판매 순위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분위기 있죠? 온라인을 보면 우리나라 당장 망할 것 같아. 내일이 없는 나라 같아요. 자동차 업계는 다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아니 금리 때문에 자동차 누가 사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판매량을 보시면 대한민국 생각보다 강합니다. 든든하죠. 사실 이거 저절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금리라는 거 당연히 위험 요소고 당연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기아 생각보다 강했고요. 쌍용 토레스 돌풍, 거기에 쉐보레 트랙스 돌풍, 이렇게 자동차 업계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증가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텨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노력들이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